퇴직 후 투자 세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안다 모른다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 고수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응의 영역인지를 살펴보고요. 안전장치 세 가지로 변동성과 3년, 시대의 일등주, 확실한 배당, 그리고 실행장치로서 여유 자금과 현금 비중, 시대를 읽는 눈과 꾸준한 학습,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추학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대단하신 업적을 세우시거나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내가 더욱더 이해할 부분이 많고 배울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인데요. 오히려 어설프게 아는 경우에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나는 다 안다 이런 착각을 하기 쉬운데 은퇴자인 경우에도 조심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특히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 속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었고, 설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앞에 또 어떠한 위험과 위기가 놓여 있는지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입니다. 특히 퇴직이나 은퇴한 후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경험들이 있고요. 또 당신들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투자 고수들은 조언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많은 것을 잘 모르고요. 또 성공하신 분들의 많은 부분은 행운, 운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 겸손한 부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곳이 아니라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포화 속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을 인생은 다를 거고요. 우리의 선배 시니어께서 어, 6.25라든지 그 전의 시기에 태어나셔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또 지금 젊은 세대가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문제는 있지만 살기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변동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히스토리, 시장의 특히 주식시장의 S&P 500의 변동인데요. 1870년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경우에는 우상향한다라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근거이긴 하지만 변면을 보면은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주식시장의 붐에 의해서 많은 새로운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겪는 고통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한 30년째 이렇게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보니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변동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림을 보다시피 최소한 3년, 3년도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요. 한 3년 정도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젊은 분들, 특히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3년 정도가 아니라 한 1년 단위 정도로 끊어서 예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경우를 보면은 예전에는 중장기 플랜이라고 해서 중장기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 지금은 당장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또는 3년 이상의 계획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에 있어서, 퇴직 후의 투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3년 또는 5년 단위의 흐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장치는요, 최근 3년 연속 그 펀드 매니저 대상을 받은 이한영 본부장의 책입니다.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라고 하는데 이 젊은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무엇이 1등을 하느냐. 즉 시대의 1등을 하는 것은 최소한 3년, 5년 이내에 하락하거나 손실을 줄 확률은 적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글로벌 경쟁 속에서 봤을 때 한번 주도권을 잡은 기업은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1등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영 본부장은 시대의 1등주, 지금 시대의 1등주를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은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조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안전장치는요, 이러한 변동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인데요. 배당수 투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특히 배당에도 뭐 배당을 많이 준다는 기업이 꼭 좋은 기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성장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배당 성장주에 투자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매일같이 즐겨보는 그 박준호 TV의 박준호 소장님의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의 생각은 아주 단순 명료한데요. 항상 한 10개 내외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것들은 대부분 1등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 무엇보다 안정적인 배당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 이레학 그 달란트 투자라는 유튜버는요. 그 배당주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을 냈는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속에서 어떻게 배당주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의 경우에도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 투자를 하지만 물론 1등주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매년 배당을 주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빚을 지거나 아니면 신용담보를 받거나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는 파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때 그 가상화폐 한 3년 전 처음 시작할 때 초기에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 레버리지라는 것도 뭐 100배 이런 것들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번 수익이 나면은 자기가 만약에 10,000원을 넣는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을 벌 수 있지만 역으로 1%만 하락을 해도 그 청산을 당하게 되는 것이 위험한 건데요. 특히 주식 담보 대출의 경우도 일반 금리보다 높습니다. 무엇보다 빚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여유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계속 매매 회전율만 높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워렌 버핏을 보더라도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 같고 또 특히 그 중에 현금 비중을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비중 조절, 더 나아가서 특히 주식 안에서도 현금 비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하락했을 때 추매를 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자의 경우, 은퇴자의 경우에 주식에서 용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같이 하락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현금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을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실행 장치는요. 시대에 대한 꾸준한 그 읽는 눈이 필요하고 꾸준한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어떠한 경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3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책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있는 모든 책을 사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책에 있는 정보도 좋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 특히 컨텐츠 시대에는 뭐 많은 벌써 200만 가까운 구독자가 있는 3프로 TV 정도를 보면 엄선된 정보들을 매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전에는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박준호 TV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속에는 투자 원칙과 철학을 담아서 그때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콘텐츠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의 사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글로벌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학생 시절에 디 이코노미스트를 그 구독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을 볼 때 유료 사이트가 돼서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안 보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공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맥킨지 컨설팅의 보고서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특히 하버드라든지 옥스퍼드라든지 저명한 특히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띵크탱크라든지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운 컨텐츠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읽는 꾸준한 학습을 마음만 먹는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 선배님들 중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전 세계의 뉴스와 어떠한 신문 기사를 다 스크립해서 보신다는 공통점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길이나 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더욱더 쉬워지고 있고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고 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포트폴리오와 겸손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젊은 분들의 경우에 특히 강한국 그 저자인 경우에는 그 코트라를 퇴사하고 나서 이 퀀트 투자라는 것을 합니다.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비중을 조절한 것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보지 않고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전체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하거나 또는 그 다시 재조정을 하는 그런 식의 굉장히 과학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이거는 김단태 씨가 소개하는 그 유튜브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전체의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한 이상적인 레이달료의 그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미국 주식, 미국의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그리고 원자재, 금, 장기 채권, 물과 연동체, 회사채, 신흥국 채권 이런 것들의 비중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데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50% 하락을 했다고 했을 때 이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50% 수익을 나면 얻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200%, 그러니까 2배 이상 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데요. 금과 현금,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각각 25%씩 잡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투자의 세 가지 고려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는 겸손과 어떠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응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 단위 정도의 긴 호흡으로 볼 것을 이야기하고 투자를 한다면 시대 1등주 그리고 확실한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실행 장치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특히 퇴직자의 경우에 너무 중요하고요. 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갖춤으로써 자신감과 아주 과도한 하락 시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 나아가서 꾸준한 학습, 그리고 이왕이면은 은퇴 후의 삶은 어쩌면 낭떠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